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규제 지역을 많이 비규제 지역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규제 지역이 돼 있으면 일단 대출이 안 나오고 세금 중과세 때문에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적어도 규제를 완화해 놓으면 거래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은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6월 달에 한 차례 풀었고 9월 달에 풀고 그 다음에 올해 연말에 이제 3차 해제 지역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해제될 지역들은 어떤 지역인지 잠깐 제가 뭐 좀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안에서 해제되는 지역 안에서 꼭 집을 내가 사야 되거나 거기서 청약을 받아야 되실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좀 안전하고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이 규제 지역 완화가 됐다는 기사는 하도 많이 나오고 유튜버들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면적으로 이제 해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기도 5군데 지역을 이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쪽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싹 다 해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체 지금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엊그제는 또 금리까지도 또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새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두렵다 보니까 부동산도 안 사게 되고 가격이 더 빠질 걸 굉장히 걱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저는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지금 요번에 2차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는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볼 겁니다. 보고 나서 야 그래도 집값이 살아나지 않고 계속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나 보다 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한다면 3차 해제 지역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확 풀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보면서 해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해보시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지방에서는 세종을 빼고 나서는 규제가 싹 다 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이게 이제 규제지역의 이름인데 사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규제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출에 대한 관련된 부분, 돈을 적게 빌려주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조합원의 뭐 지위 양도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규제는 아닌 거고요. 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게 현재 시장에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일단은 취득세나 양도세나 종부세 이런 거에 모두 다 중과세를 하고 있는 이 규제 지역이 바로 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천하고 세종도 이런 거는 풀어줬어야죠. 야 그래도 집값이 큰 변동이 없고 그러면 3차 때는 여기도 마저 다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풀린 지역들 그러니까 아까 경기도에서 봤을 때 5군데 지역이었거든요. 위쪽으로는 저 파주, 의정부, 동두천이 풀렸고 아래쪽으로는 평택하고 안성이 이제 풀렸는데 실질적인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인데 경기도 양주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동안 적정 수요 한 3,600 대비해서 야 거의 2만 1,000이면은 이게 몇 배 정도 됩니까? 한 6배 정도 입주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공급에는 사실 장사가 없어요. 과거에 저 이기 신도시가 입주를 했을 때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들, 또 판교라든지 그 다음에 보금자리 지구, 그 다음에 뭐 수서, 세곡, 내곡 이런 지역들 반가 아파트를 막 강남 주변에 공급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급이 많아진 시기에는 강남 가격도 장사 없습니다. 이 공급이 가격을 때려잡는 데는 가장 특효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양주 쪽이 아무래도 공급량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향후 3년 이후에도 상당히 이 공급 물량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주나 평택이나 파주, 안성시, 동두천 같이 이 지역들은 이 공급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은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풀었다라고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외곽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집값을 불붙이기에는, 이런 지역들이 집값 불붙는다고 해서 뭐 서울이 집값이 불이 붙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서 이번에 해제를 시켜준 거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을 놓고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3차 해제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주 물량이나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해제될 가능성이 가장 일단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3차로 조정 대상 지역들이 완전히 해제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예상을 해봤어요. 2차 때처럼 거의 이제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이 큰 비중이 차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나오는 청약 경쟁률이나 미분양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부 다 고려가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은 확실히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인천에 3년간에 44,000 적정 수요를 보는데 여기에 88,000이면 거의 2배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이런 물량들이 다들 소진이 되고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다시 가격의 반등에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천 지역은 당분간은 지금 이 물량 때문에 아마 인천을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할인된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공급 물량 중에서 굉장히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경기도의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뭐 13,500인데 3만 정도면은 거의 한 2.5배 정도의 이런 공급 물량을 갖습니다. 근데 이 화성시 안에는 동탄이라는 곳이 들어가 있어요. 동탄은 뭐 GTX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심리는 좀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이번에 해제를 한다면 화성시도 뭐 동탄을 제외하고 나서 화성시 전체를 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지정을 할 때도 동탄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뭐 풀 때는 그 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측이 되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 근데 오산도 이제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의정부나 그다음에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그 다음에 시흥시, 고양시. 이 고양시는 일단은 이게 파란색이 수요거든요. 이 수요가 이 빨간색인 공급에 보다 이 수요가 더 많게 지금 잡혀 있어요. 앞으로 3년간의 수급 문제에서 공급이 더 좀 부족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이 고양시는 여기 일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GTX라는 호재, 그 다음에 여기 뭐 벤처밸리, 이런 고양 테크노밸리, 이런 업무단지를 만들고 있는 좀 개발 호재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라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고양시 안에서도 일산 쪽은 좀 풀리기가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뭐 남양주, 부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들은 신규 입주 물량 자체가 없네요. 입주 물량이 없으면 아마도 제가 보면 이제 김포 같은 경우 보면은 주변에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인천 검단이거든요. 그리고 인천하고 이제 인접해 있어요. 그러면 인천 쪽에 경기가 어렵고 미분양이 많이 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김포도 같이 움직이는 이렇게 흐름을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인천이 힘들면은 김포까지도 좀 어려워진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여기는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좀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지역이 다 똑같진 않고 어떤 특수한 지역들만 사람들이 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1차로 규제를 해제했던 지역들을 보고 제가 데이터를 좀 뽑아봤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와중에도요, 청약 경쟁률 자체가 58.6대 1, 이게 33평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고 평균적으로는 22대 1인가 나온 요 아파트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해서 나온 아파트인데, 지금 그 아파트의 제가 위치를 먼저 입지역으로 봤더니 입지가 이런 과거 이제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반 시설 자체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또 여기에는 이제 학교, 특히 교육 여건들이 좋더라고요. 지금 빨간색은 이 분양한 아파트인데 이 주변으로
초등학교하고 뭐 중고등학교가 한 네 군데가 딱 밀집되어 있는 한 가운데로 쏙 들어갑니다. 이 중촌동이라는 게 대전에서는 1등 지역은 분명히 아니에요. 1등 지역은 어디냐면 요 건너편에 둔산동이라는 데가 여기선 뭐 1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남으로 치면은 여기가 대치동 같은 동네예요. 이 둔산동이라는 데가 대치동이랑 같은 동네고, 그 옆 동네인 여기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송파 정도? 탄천을 넘어서 송파로 넘어오는 동네 정도 되지 않을까. 잠실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정도로 중촌동도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좀 괜찮은 지역에다가 아이들을 위한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의 둔산동이라는 거는 제가 대치동이라고 말할 정도면은 학원가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겠죠. 직접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 동네 집값은 10억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직접 학원가는 아니다 보니까 둔산동은 10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학원가라든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이런 구도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만 조건이 좋은 게 아니라 아빠나 엄마에 대한 조건들도 좋아요. 직장을 다니는 데 있어서 이런 지하철 노선들도 있고, 또 앞으로 용두역이라고 해서 신규의 또 지하철, 그 다음에 뭐 트램이라든지 이런 또 개발 호재까지도 갖고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런 아파트들 이 시세를 봤더니 신규로 지어진 아파트들, 저 둔산동은 이제 10억이 넘는 동네가 저긴 빼고 요 동네 시세를 봤더니 6억에서 7억 정도의 신규 아파트들을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빠지긴 했죠. 근데 여기서 분양 가격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4억 8천에서 5억 정도 되는 분양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제가 지금 여기 뭐 중천 SK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5억 정도 시세가 6, 7억 정도 하는 신규 아파트 하는 시세 있는 지역에서 5억 정도에 내가 받는다면, 지금 요 새 아파트의 시세가 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적어도 이 가격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 또 주변에 이런 입지 환경이 좋다 보니까 또 다시 뭐 금리도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 있지만 다시 좀 녹아서 다시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는 시점, 정상화가 된다면 그땐 요 가격이 다시 이렇게 주변 시세만큼 또 더 새 아파트다 보니까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입지 여건 자체가 괜찮은 지역에서 여러 호재, 교통 호재, 특히 뭐 지방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교통 호재 이게 최고예요. 이 교통 호재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서도 이런 지역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잘 봐야 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그 지역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변의 입지 환경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개발 호재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적정 가격. 그러니까 시세 대비했을 때 빠질 시세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시세 대비했을 때 내가 좀 가격이 저렴한지, 이 부분 세 가지를 꼭 좀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저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앞으로 규제 지역 해제되는 지역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집값 하락 걱정 안 하고서 여러분들이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